민주당이 헌법 부정 역사 왜곡 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까요? 도대체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해석이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어 나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주장들을 아예 사전에 막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주장이 그게 옳고 정이고 그거 이외에는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독재 정권이지 왕정국가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저는 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옛날에 독재 정권이 하던 걸 그대로 좀 닮아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할까? 다음 대선을 겨냥한 바로 이 좌파의 집권 전략 중에 하나다. 자신들을 어떤 이념적 사상적으로 묶여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은 뭘까? 그게 바로 반일입니다. 친일로 공격하고 반일로 뭉치자. 네, 이번에는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친일몰이를 하고 있을까? 또 이 좌파 진영이 오직 이 친일 문제 이걸로 뭐 대동단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다 못해요. 민주당이 이런 법률까지 지금 상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헌법 부정 역사 왜곡 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그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곧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어떤 거냐면 일제 지배 시대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할 경우에 또 러일 전쟁 전후부터 1945년 8.15까지를 제국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항간 행위를 비방하는 경우, 독도의 영유권과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에 유포하는 경우에 공직이나 이런 데 취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거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률까지 낸다는 것인데요. 참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에 헌법 부정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위원회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긋났냐 안 어긋났냐 이걸 판단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뭐 최근 이거 가지고 당신 지금 친일적인 발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발언한 사람 걸러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 아마 이 일제 시대를 경험한 분들이 벌써 한 75세, 80세 되시는데 글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노골적으로 이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고 또 그 시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 해석, 지난번에 5.18 왜곡 특별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18에 대해서 왜곡할 경우에 형사처벌한다는 법률안이 통과된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뭐냐면 아주 애매모호한 기준들, 도대체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걸 정해놔놓고 당신 친일이네? 그러니까 공직 취임 못해 라는 것들을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예전에 메카시즘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메카시 상원의원이 당시에 유명 인사들 보고 저 사람 빨갱이야, 저 사람 빨갱이야, 사회주의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빨갱이 되는 겁니다. 그 광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 사회가 1960년대 이 메카시즘이 엄청나게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는 의문은 그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논쟁을 하거나 어떤 학술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마저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계 일부에서는 우리가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국토와 주권과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미군정 시기를 지나서 광복 이후에 1948년 50선거를 거쳐서 8월 15일 날 결국은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부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친일이라는 겁니다. 왜 친일이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다 호족부에서 우리가 일본 이름을 창씨개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족부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본 신민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일본은 실질적인 국민들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만해 한용호 같은 경우는 아예 호적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 친일이야. 딱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공직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옛날에 중국의 홍위병처럼 뭔가 빨간 수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택동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반동 문제로 처분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세 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교황청은 천동설이던데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아니다, 태양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결국은 처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요 딱 틀을 가지고, 왜냐하면 역사의 해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어 나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주장들을 아예 사전에 막겠다, 이런 겁니다. 지난번 5.18 특별법도 같은 취지에서 돼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아니 5.18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나면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주장이 그게 옳고 정이고 그거 이외에는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독재 정권이지 전체주의 국가지 왕정국가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저는 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뭐 항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고 입법부의 어떤 다수가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딱 맞춰서 다른 거 가면 당신은 처벌돼야 돼 라고 지금 잣대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이 하던 걸 그대로 좀 닮아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뭘까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GDP라든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고요. 또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과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깨를 나란히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친일이야? 당신 반일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 자,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난해에는 그거 뭐 대단히 큰일 날 것 같고 6개월 아니면 지금 바로 우리나라 해역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전부 다 방사능 먹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5만 회 1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기준치를 넘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비만 늘어났죠. 자, 그러니 그거에 대한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후쿠시마로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재미가 없으니까 수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이야기해요? 독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독도 조형물 몇 개 치웠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지하철에 있는 독도 조형물 몇 개 없앤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됩니까? 일본에 팔아넘겨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어느 우리나라 집권 세력이, 어느 국민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걸 용인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조만간 기시다가 오는데 그거 우리 팔 것 같다, 헌납할 것 같다,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또 하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어디 지금 우리가 독도를 일본에게 파느냐, 넘겨주느냐. 나도 이제 이 이상 이야기 하니까 또 그것도 시들어졌어요. 자, 그러니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공직을 못 맡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마른 민주당인데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어떤 이견을 용납하겠다는 발상, 바로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할까? 연이어서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요, 민주당과 이 좌파 세력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릅니다. 노선도 다르고 조금 이견들이 있어요. 지금 뭐 진보당, 그 다음에 제야, 그 다음에 이재명 세력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죠? 예전에 NL파라고 있었어요. 자주 특히 북한과에 대해서 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던 친북적인 그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친북 노선을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좌파 내에서. 지금 북한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북한을 해야 돼? 라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 세력들이 똑같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뭐냐면 바로 친일 문제. 친일 문제만큼은 이 세력들의 반대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친일 이런 것들로 묶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좌파 진영이 자기 이제 대권 구도를 보면서 자신들을 똘똘 뭉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전에는 친북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남북 관계를 좀 활성화하고 뭐 등등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맥히잖아요.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하고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는 남북 관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선거의 이슈로 삼거나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야 이게 안 통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속아와서 안 통하죠. 그렇다면 자신들을 어떤 이념적 사상적으로 묶여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은 뭘까? 그게 바로 반일입니다. 반일로 하나로 뭉쳐낼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너네는 친일이고 우리는 반일이야 라고 딱 두 동강 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이죠. 이거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 세력을 하나로 뭉쳐내겠다.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 던지죠. 후쿠시마 문제 던지죠. 계속적으로 이 친일 문제를 던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국도 똑같습니다. 조국도 뭐 누구 못지않은 이 반일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로 통해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지난 문재인 때와는 달리 다음 대선을 겨냥한 바로 이 좌파의 집권 전략 중에 하나다. 친일로 공격하고 반일로 뭉치자. 그걸 통해서 이 제반 좌파 세력들을 하나로 엮어내자 하면서 계속 그 이슈를 던져내는데 근데 글쎄요. 썩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별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50대, 586들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어떤 친일 문제나 반일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뭐 축구 경기할 때 뭐 일본하고 붙을 때 뭐 하지만 그것도 점점점 좀 식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 교포들이 만든 고등학교가 일본에 있는 야구대 고시엔에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 J-POP 요즘요 일본의 그 어떤 가수들이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저는 솔직히 듭니다. 결국 이 친일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끊임없이 제기할 겁니다. 왜냐?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실적으로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 이 택도 아닌 앞으로의 이 반일 친일 논쟁들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 독도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10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을 위해서 그걸 없앴더니 독도 파네? 독도 지우개 나섰어? 어디서 지운다는 겁니까 독도를? 잘 있는 독도를. 독도 잘 있습니다 그냥. 독도는요 아예 거론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거론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거론해야 논쟁이 되고 나중에 국제사법심판소에 가니까 거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이거를 우리가 거론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등에서 끊임없는 이런 일본과 관련된 어떤 공격을 취하는 그 배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권 전략이 숨어있다. 집권 전략이 숨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